이번 대선에서 전라북도 도민들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문재인 후보에게 보내주셨죠.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최근에 그 행보를 보시면 지역을 방문한 사례가 없습니다. 어제 광주는 5.18 때문에 방문한 거였고 지역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일부러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라북도에 언급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의 지지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서 정부 라인이 잘 가동되고 있다. 즉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청와대나 정부 이런 여당 이런 쪽에 다양한 채널이 구축돼 있어서 앞으로 전북의 현안과 수건 사업 해결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건이 형성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후보나 당에서 공약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으니까요. 이게 이제 새 정부에 제대로 반영돼서 결실을 맺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그 국무회의에서 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예. 통과됐거든요. 그게 예. 이제 옛날 인수위거든요. 예. 이 국정 그 자문회의에 전라북도의 여러 가지 그 현안 사업들, 공약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 이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되겠고, 도내 정치권, 뭐 현역, 뭐 정당을 초월해서 그런 작업을 활발하게 벌여야 될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공약은 이제 도와 각 시군으로부터 요구를 받고 저희가 이제 민주당 차원에서 그걸 여러 차례 보완하고 변형시키고 수정해서 그 내용을 후보 캠프하고 협의해서 발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 못할 것,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은 없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단지 이제 우리가 이만큼 요구했는데 현실적으로 조금밖에 반영 안 된 거, 예. 그거를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뭐 공약이 뭐 10개가 있다고 하면 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중에서 전라북도가 가장 시급하게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뭔지 이거를 잘 설득 논리를 만들어서 도하고 정치권 협력해서 정부에 반영하는 게 좀 필요하고, 지금 만들어진 공약들은 캠프, 그다음에 당, 그다음에 제가 소속되어 있는 뭐 민주연구원 예. 이런 데서 만들어진 게 합쳐져서 국민의 나라 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버전이 됐고, 이게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에 넘어간 거거든요. 그 프로세스도 쭉 관찰해 보시면 도가 어디에서 누구를 상대로 논리를 개발해서 이걸 관철시켜야 될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 생각하고, 저희도 당 차원에서 그런 일들을 하겠다고 뭐 여러 차례 뭐 여야 소속 정당을 초월해서 그 행정과 협력할 생각이니까 잘 반영될 것이라 저희 생각합니다. 그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이게 30년 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동안에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사실 활용된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제가 그 민주당의 대선 공약 기획단장을 맡으면서 그거로부터 벗어나자. 표를 얻기 위해서 새만금을 공약으로 울고 먹는 것을 끝내고 정말 의지를 보이자. 당과 정부와 그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약속을 이행하는 쪽에 집중하자는 게 저희 전략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새만금 전담 부서를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처음에 도에서 요청했을 때는 새만금 비서관 일을 요청했는데 제가 그 검토해 봤을 때는 그건 현실성이 좀 떨어지고, 만약에 그렇게 지역 현안 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십 명의 비서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많지 않고 전담 부서로 해결했다는 건데, 저희가 이제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전북의 수건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책 사업이다라고 시각 전환을 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정부를 통해 정부에 대해서도. 두 번째는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이 사업을 끝나겠다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개발 방식을, 공영 개발 방식을 가야 됩니다. 이번에 그 문재인 후보가 새만금에서 이 얘기한 건 이 세 가지 기본 생각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그릴 필요가 있답니다. 더 이상 아직 매립도 안 돼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가 뭘 짓겠다, 그렇게 하면은 뭐가 잘 될 것이라는 꿈을 매기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일에 집중하자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새만금 전담 부서 설치, 공공 매립 이거는 굉장히 효과적인 공약이었다 생각합니다. 균형 발전 비서관이 새만금 사업을 다룬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데 이거를 전라북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균형 발전 영역에 달아서는 안 되는 거고 예. 대한민국의 국토를 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서해안에는 무엇을, 남해안은 뭐를, 동해안은 뭐를, 중부 내륙은 뭐를, 접경지대는 뭘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국토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거죠. 이거를 예. 자꾸 전라북도 사업이니까 여기서 다룬다라고 하면 또 왜소하게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앞으로 풀어가는 과정에서 하여튼 새만금 사업은 전라북도 수건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가 걸려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걸 계속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 지역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어떤 기관이나 기업이 거기 가서 털을 잡고 이 일을 하면서 연관된 기업들이 몰려들면서 집적화되면서 새로운 산업들이 발전해 가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이제 클러스터라고 얘기하는데 혁신도시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지역 산업 진흥을 하라고 하는 목표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기금본부 이전은 뭐 지난 2012년 대선 때 저도 당시에 이제 민주당 공약 단장하면서 제가 제안을 했고 국회에서 국민정부 개세 통과시킨 건인데 기금본부만 온다고 그래서 모든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이 기금본부와 금융적 거래를 하고 있는 무수히 많은 금융기관들이 예. 같이 따라와서 거대한 타운을 형성해야 되거든요. 그걸 저희는 이제 금융 생태계로 하는 건데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면서 첫 번째로 그런 민간 금융 회사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예. 그거를 저희는 이제 금융 중심지 조성 지정으로 본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서울의 여의도, 부산의 문현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전북 혁신도시의 세 번째 금융 중심지를 지정을 해서 여러 금융 관련된 기업들이 기금본부와 함께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인력입니다. 금융 인력. 처음에 기금본부 이전할 때 그쪽에서 가장 강력한 저에 대한 반발이 있었던 게 아니,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시골에 내려가서 비즈니스 합니까? 그러는데 그 사람은 외부로부터 유입될 수도 있고 우리가 예. 새로운 사람을 키워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하기 위한 뭐 금융 뭐 전문 대학원 설립 뭐 이런 것들이 시급한 과제로 봅니다. 사실은 이제 지리산 산악철도 이름은 사실은 저 뭐 지리산권 친환경 뭐 철도 전기,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전기철도로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의 국립공원의 훼손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하고 SOC 사업을 특정하게 찍어서 대통령 공약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라북도에 있는 정치권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의 지역위원회가 아주 강하게 요청을 했고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란 끝에 받아들였는데 그 문재인 후보가 이걸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이해하고 있고 또 해야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실린 공약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아까 우리 이용호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시범 사업 수준에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잘 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새로운 지리산권의 새로운 관광 상품을 만들 것인가. 스위스 산악철도처럼 그렇게 하기 위한 좀 많은 좀 준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조언을 좀 해드립니다. 예. 저희가 이번에 대선 공약을 만들면서 가장 역점을 뒀던 건 낙후된 전라북도의 경제와 산업에서 벗어나서 정말 젊은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예.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산업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첫 번째는 농생명 수도 비전을 세웠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중심지, 세 번째가 탄소 등 미래 산업인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시 농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도 전통적으로 농도였지 않습니까? 농업 인구도 많고 농업 생산도 발달되어 있는 상태인데 기존에는 산업을 기반으로 농업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식품산업 같은 제조업으로 예. 다시 생명 바이오로 예.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쪽에 주안점을 뒀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농진청을 비롯한 5개 연구기관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거기 일하는 박사급 연구원이 1,400명이 넘습니다. 예. 저도 최근 조사를 알겠는데 어느 지역도 이 정도의 우수한 인력이 집적되어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농업을
부가가치 높은 생명산업, 식품산업으로 해 나가는 게 전라북도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용어를 처음에 이제 도는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이렇게 왔고 예. 후보가 이걸 반영할 때는 농생명 클러스터라고 했는데 저희가 가만히 공약집을 보니까 부산은 해양수도, 예. 제주는 평화수도, 광주는 문화수도로 간다고 그래요. 왜 전라북도는 무슨 밸리고 클러스터냐. 이름을 바꾸자 해서 초안이 나온 걸 뒤집어서 농생명 수도라고 못을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앞으로 전라북도가 많은 관심과 이제 투자를 좀 벌여 나간다면 새로운 어떤 그 부흥이 새 정부에서 가능하지 않겠냐 기대합니다. 예.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과정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느냐 해서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재벌 기업에 대해 특혜를 주는 형태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 예. 이런 관점이 있었던 건데 어차피 이제 새롭게 정부가 구성됐으니까 충분히 토론해서 풀어갈 문제라고 봅니다. 요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한테 새로운 기대가 아주 높은 상태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하나인데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꿈도 꾸고 그리고 현실화돼서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달라졌다고 우리 도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